우리의 멘탈은 과연 튼튼한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감정을 좀 글로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X끼야 뭐 욕 쓰고 쿠쿠다스 멘탈 분들 다 같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이 정신건강이 약간 의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우리의 멘탈은 과연 튼튼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저도 멘탈이 좀 약한데 우리 유리 멘탈, 쿠쿠다스 멘탈 분들 다 같이 들어와! 멘탈이 강한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분들은 무조건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의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신데,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한 분들은 그래, 내 단점이 이건데 그걸 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까지 되면은 완전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처럼 나의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자기 혐오, 난 너무 싫어, 난 너무 모자라, 난 너무 부족해, 난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 라고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좀 소심해요. 그게 늘 좀 싫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내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야 저 사람의 공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내 할 말만 하고 막 안 들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또 장점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더 좀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도 챙겨주고 좀 정도 많고 좀 약간 따뜻하다라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노력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멘탈이 건강한 분들을 보면요, 자신만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인생 나 혼자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요. 평소에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내가 배려할 것도 하고 베풀 것도 베풀고 도움도 받지만 내가 정한 이 선을 그 상대방이 계속 침범을 하면은 단호하게 안 돼, 돌아가, 넘어가, 이렇게 거절을 할 줄 알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되어서 내가 좋아서 이걸 하지만 이 이상은 나도 힘들어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 환경과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정말로 나의 멘탈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주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단호하게 그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여러분의 멘탈, 저의 멘탈도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게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화가 났지만 참고, 내가 뭐 속상하지만 참고, 이게 아니라요. 멘탈이 강한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걸 굉장히 잘 인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뭐 화나면 무조건 화를 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화가 난 것과 화를 내는 거는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게 좀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상사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렇다고 그분한테 막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이런 상태 때문에 화가 났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화나 다른 뭐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감정을 좀 글로 써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개끼야 뭐 막 욕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를 글로 쓰면 가장 좋고요. 이거를 누가 볼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쓴 거를 막 짝짝짝 찢어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확 버리세요. 그러면서 이 화라고 하는 거를 좀 해소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울한 감정을 느꼈을 때마다 청소를 하시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막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거든요. 그러면 또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까지 하신다면 멘탈이 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대부분 유연한 사고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미리 뭐 위험을 예측해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너무 좋죠.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인생사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막 못 받아들이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저 같은 쿠쿠다스 멘탈은 많이 멘탈이 무너지는 반면에, 멘탈이 강한 분들은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힘이 있더라고요. 원형적 사고라고 요즘 되게 밈처럼 유행이잖아요. 어머 나 럭키비키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물컵에 물이 반이 남은 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때 반밖에 안 남았어. 요거 이제 약한 멘탈인 거죠. 근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적절한 원형적 사고는 뭐냐? 컵에 물이 반이 남았어. 나는 마침 한 컵 다 먹게 많았는데 딱 반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원형적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거나 좌절하거나 자책하는 반면에, 이렇게 멘탈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원형적 사고를 통해서 이번에 실수했지만 요걸 바탕으로 내가 더 나아갈 점을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큰 실수를 했어. 나 이것밖에 못해 보다는 더 큰 실수 해가지고 완전 망칠 뻔했는데 이 정도만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이번 실수를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완전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멘탈이 강한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뭐냐?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한 것을 입 밖으로 잘 내뱉으세요. 우리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멘탈 강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말로 내뱉음으로써 그게 굉장히 구체화되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남아있거든요. 예전에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어떤 펜싱 선수가 결승전에서 지금 몇 점 차 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잠깐 대기 시간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었던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결국 그 선수는 결승전에서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시험을 앞두거나 불안했을 경우에도 그래 나 지금 좀 긴장했지만 나 할 수 있어. 나 그동안 연습 많이 했잖아. 괜찮아. 라고 말로 내뱉는 순간 진짜로 좀 괜찮아져요. 또 반대로 뭔가 조그마한 성취를 했을 때도요. 에이씨 뭐 그 정도는 아무나 하는 건데요 뭐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내다니 잘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서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긍정적인 그런 힘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는데 맞아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짬을 내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많이 해당이 되시던가요? 하나도 해당 안 돼요. 난 역시 멘탈이 약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멘탈이 약한 거 자체도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래? 나 좀 부족해. 나 좀 쿠쿠다스 멘탈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